두 번째 챕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C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 정리했는데요. 두 번째 챕터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C 언어의 C++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자료형 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자료형 불. 요거는 이제 불이 불린의 약어로 참, 거짓 이런 것도 true, false를 뜻하는 자료형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C에서 참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 있었나요? 숫자 0이 아닌 모든 정수, 그쵸? 뭐 1, 2, 3, 4 다 이런 것들이 다 참. 그 다음에 거짓의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를 거짓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0이 아닌 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제 1을 참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0은 거짓은 2.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것도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요. 직접적인 true, 그 다음에 죄송해요. false 라는 이런 텍스트를 이제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 2, 0, 0이 아닌 것, 그 다음에 1, 2, true, false 이렇게 이제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0이나 1, 2, true나 false 요것들에 대한 좀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같이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참을 의미하는 true, 그 다음에 거짓을 의미하는 false가 있는데요. 안쪽에 보면은 이제 while문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반복문에 대한 true인데 이 true 직접적인 true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문자 true 이렇게 쓰시는데 그냥 소문자 true 자체를 우리는 이제 약속 형태로 참은 true, 소문자 true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지 마시고 소문자로 입력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된 오른쪽에 true는 참을 의미하는 1바이트 데이터, false는 거짓을 의미하는 1바이트 데이터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정수가 와야 할 위치에 오게 되면 각각 1과 0으로 변환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이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한번 볼까요? size of 1이라는 것을 size of라고 해서 1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이라는 것이 이제 출력이 되어지고 size of C out 되어 있죠. 맨 위쪽에 C out 되어 있고 true는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력을 해봤더니 1과 0이에요. 1, 0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쪽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얘는 이제 뭐예요? true문, while문이라고 해서 i가 하나씩 증가되는데 넘값이 10이니까 10번 반복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쭉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씩 증가되는 값이 지금처럼 반복돼서 출력이 된 부분이고요. 이거까지는 true가 true라고 하는 이 문자 자체가 정수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입력이 돼서 참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그런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size of 1이라는 size of 정수를 size o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임자값에 집어넣었더니 얘는 뭐라고 나와요? 바이트 수가 4라고 나옵니다. 정수니까. 그 다음에 0 입력해놨더니 얘도 정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 사이즈 크기가 4바이트, 정수니까. 아래쪽에 이번에는 사이즈 오브에 true나 false를 직접 넣어봤더니
이것과 0, 1과 0,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true, false로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이 1과 0이라는 것을 어떤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사용을 하자면 true, false로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정수로 사이즈 오브 1과 0, true, false라는 것을 이제 좀 차별화해서 네,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얘는 4바이트고 true, false를 찍었더니 1이라는 사이즈 오브가 1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true, false는 그냥 하나의 바이트, 1바이트 데이터 형태를 지니고 있고 얘네들은 정수 형태로 1, 0을 그대로 사이즈 오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1과 0, 그 다음에 true, false는 다르다. 그래서 참은 true, 그 다음에 거짓은 false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자료형 불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true, false는 불형 데이터다. 1, 0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저장 기능의 데이터 형태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장 기능을 사용하는 그냥 불형 데이터, true, false 이러한 형태로 써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true, false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불형, 뭐 당연한 거고. 내려가서 이거 보이세요? 예, 함수가 하나 이제 정의되어 있고 이쪽에 데이터, 뭐 얘네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0보다 넘값이 작으면 false를 반환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고 하는 그런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환형이 불형이기 때문에 true나 false 형태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 번씩 출력해 보세요. cout으로 뭐 한번 찍히고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if 구문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rue나 false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번 출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불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네. 참은 true, false는 거짓은 false라는 것으로 직접 문자로 사용해서 정수가 오는 부분에 입력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섹션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보시다시피 참조자라는 것에 대해 나와 있어요. 참조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요 %, 기호이죠. %, 기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int형의 int num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값을 초기화해 주세요.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초기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num이라고 해서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메모리 할당이 되어지는 이 위치는 사실상 그 임의대로 하면은 뭐 x, 뭐 0, 11x, 뭐 메모리의 주소가 이렇다.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게 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를 붙이면 그러니까 참조자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변수의 %의 이제 주소값이라는 것을 반환하면서 주소값을 참조하게 되는 그런 참조자 형태로 우리 스캔F 하실 때 공부하셨었잖아요. 참조자라는 걸 붙이게 되면은 이 num이라는 것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참조자 이름을 ref라는 것으로 설정했다 라고 한다면 같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따라 들어가는데 num이라는 것과 ref라는 이름의
참조자 이름이 또 따로 붙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조자는 뭐예요? 얘가 복사가 되면서 새롭게 할당이 되면서, 그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면서 REF의 내용이 복사가 되는, REF로 뭐 참조자만 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여기에 %라는 걸 붙이게 되면 나 num이라는 것에 참조자라는 걸 줄 거야. 참조자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 REF로 줄 것이다. 그래서 참조자의 이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변수잖아요. 이렇게만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F라는 이름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고 얘가 복사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앞에 REF 앞에 이렇게 %를 붙이게 되면 같은 메모리 공간에 REF라는 이름이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조자입니다. 당연히 이 참조자 앞쪽에 얘는 num이라는 게 int형이었으니까 int형 참조자. 근데 참조자 이름이 REF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포인터 주셨던 것처럼 같은 형태로 참조자를 줄 수 있다. 형태는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기존 변수에 %, 붙여서 참조자라는 걸 주게 되면 주소값을 반환을 하는데, 변수 선언하는 과정에서 %는 지금과 같이 참조자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수잖아요. 변수. num이라는 것을 참조자로 쓰겠다. 사실상 이제 변수 형태인데 여기에서 %, 붙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참조자. 같은 위치의 메모리 공간에 하나의 이름을 더 부여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뭐 지역 변수나 함수, 그다음에 REF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지역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면 똑같은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려가서 참조자의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은 조금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num1에 2010이라는 상수값을 넣어놨네요. 메모리 공간이 당연히 할당이 되어지겠고 이 메모리 공간에 num1이라는 변수 이름이 붙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으로 인해서 num1이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얘를 참조자로 쓰려면 나 얘를 num1을 참조자로 쓸 거야. 이름은 뭐 예를 들어 REF로 똑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num1의 경우에는 num1의 데이터형이 int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형은 똑같이 int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참조자 이름 앞쪽에 %, 얘만 붙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공간에 참조자 이름이 이렇게 하나 더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참조자 이름이 붙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하네요. 기존에 선언된 변수에 별칭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이름과 사실상 차이가 없고요. 사용하는데도 크게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퍼런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려가서 참조자 관련 예제와 참조자의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드 형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num1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num1의 변수를 참조자 이름이 num2네요. 참조자로 num2라는 참조자로 정의를 변수 선언을 하면서 참조자 지정을 해 주었어요.
num2의 데이터 값은 3047이 되었네요. num2의 값을 3047 여기에 그러니까 요 데이터와 요 이름은 똑같은 영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정리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를 3047로 바꾸든 뭐 num1을 3047로 바꾸든 어찌됐건 같은 공간의 이름이 두 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num1을 출력을 해도 num2를 출력을 해도 여기에서 변경한 3047이 출력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위치 참조자 이용해서 그 공간의 위치 주소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도 같은 메모리의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봤더니 얘 참조자가 num2잖아요. num2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num2의 참조자를 다시 num3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참조자를 또 다른 참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조자를 대상으로 참조자를 또다시 선언 가능하다. 그러니까 3개가 붙던 4개가 붙던 5개가 붙던 참조자는 그 기존의 참조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참조자를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것 같고요. 내려가서 참조자 선언 범위, 가능 범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REF, 상수 값이잖아요. 상수를 대상으로 참조자 선언은 불가능합니다. 예, 참조자, 그러니까 상수 대상은 지금처럼 참조자 선언할 수 없다. 왜냐면 주소 자체에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수,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공간에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이 이름에 별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값에 대한 이 참조자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생성과 동시에 누군가를 이제 생성과 동시에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 나중에 이렇게 우리 그 변수 선언할 때는 뭐 int에 num 이렇게 주고 선언만 해놓고 num 값을 뭐 10으로 주겠다. 나중에 초기화하실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참조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만 하셔서는 안 되고 얘가 참조가 되어지는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요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참조자에 우리 널값 이렇게 넣을 수도 없어요. 널로 초기화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포인터의 경우에 널 포인터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나중에 대상을 지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비워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참조자의 경우에는 초기화, 그러니까 널값 초기화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설명에 뭐 빠져 있는지 좀 볼게요. 참조자는 참조의 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um 값이 있는데 num이라고 변수 선언이 되어 있는데 얘가 다른 곳을 참조하도록 num2를 이렇게 참조하도록 이 참조의 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배열이 나와 있죠. 배열 여기에는 첫 번째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가 이제 3개의 길이의 배열이 들어가 있는데 레퍼런스로 요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첫 번째 요소 0번째 인덱스의 레퍼런스 1을 레퍼런스 1 REF 1이라는 이름으로 참조자를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에는
reference REF2라는 이름으로 참조자를 지정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 요소에는 reference REF3이라는 참조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원래 있었던 데이터 요소 1, 3, 5가 출력이 된다. 레퍼런스 이름으로 출력을 했더니 똑같이 출력이 된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배열의 요소 역시도 변수의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참조자의 선언이 인덱스별로 모두 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내려가서 참조자의 선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참조자 선언, 이제 포인터 변수의 참조자 선언이 나와 있는데 포인터도 똑같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nt num 뭐 12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이 num n%, 이 주소값을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어요. 얘가 int형이니까 데이터형도 맞춰줬죠. 여기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습니다. 요것만 이제 우선은 보게 되면 요 자체를 이제 참조자를 붙여볼까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예, 이 ptr이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포인터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나 ptr 얘를 변수로 참조자로 줄래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int형 포인터잖아요. int형 포인터인데 뭘로 주겠다? 참조자로 줄 거야. 어떤 걸로? ref로. 근데 이 %와 에스타리카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조금 깨름직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준 거예요. 별거 없죠. 네.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참조자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형태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int형 포인터니까. 네. int형 포인터를 뭘로 해준다? 참조자로 지정하겠다. 라는 형태로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더블 포인터도 똑같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다 12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조자 변환하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ptr 포인터, 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num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num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ptr의 이 포인터 자체에 참조자 pref라는 참조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pref라는 참조자가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 거죠. 이쪽에 붙는 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 이름에 또 다른 이제 별칭이 하나 붙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참조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한 번씩 직접 출력을 하셔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지, 똑같은 레퍼런스 참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냥 변수 이름으로 처음에 초기화 되어 있었던 변수로 출력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지 꼭 한 번씩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이 참조자 이해는 해 놓았으니까 이제 이 참조자를 이용한 함수에 대해서 같이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